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동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한 번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도중에 발표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 이제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서울예대 시험이고 이제 시험이 이제 상위권 학교만 본 학생들은 이제 다 끝났고 마지막 학교 하나 남았죠. 서울여대. 근데 어저께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였어 이렇게 모였는데 종로 종각 근처에서 이제 거길 갔어. 쌤이 이제 7시부터 와서 내가 간 시간이 10시 거의 한 40분 정도니까 한 3시간 이상을 기다린 거지. 갔습니다. 하는데 이제 만취가 됐어. 근데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한테 내가 물어봤었거든. 시험 끝난 다음에 뭐 하고 싶냐고 했으니까 뭐 여행 가고 싶다, 잠 푹 자고 싶다, 뭐 영화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 다 했냐니까 하나도 못했어. 이유가 뭐냐면 초조하니까. 1차는 이제 발표가 됐고 1차를 합격했어도 최종이 남아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불안한 마음이 이제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쌤이 11시에 면접이 있어서 다시 왔어. 오는 도중에 우리 학생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다 취해 있어. 물어보니까 전부 다 초조하고 막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겪긴 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보는 도중에 발표를 하거든. 그래서 1차에서 떨어진 경우는 상당히 낙담을 하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해마다 발생하는 건데 한 학생 같은 경우는 하위권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우리 브라운 배치 고사에서는 한 60점 정도를 맞았던 학생인데 하위권 대학교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되게 의아했었거든. 어떻게 떨어졌을까? 하지만 그런 일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낙담을 이제 했지. 근데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3개 정도를 발표, 3개 다 떨어진 거예요. 하위권 대학교를 다 떨어지고 나서 되게 낙담을 했었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작년 학생 왔어요. 와가지고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 붙더라. 그러니까 힘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자. 근데 이 친구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확률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내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용기를 갖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근데 그 친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듣는 거지. 나한테 이제 가는데 쌤한테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쌤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너도 그 경우에 해당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확실은 없었어. 확실은 없었죠. 왜냐면은 하위권 대학교는 당연히 붙고 상위권 대학교는 60점 정도를 받았으니까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매우 높지는 않거든. 근데 그 이후부터 발표하는 모든 대학교는 또 다 붙었어요. 1차에서 서강대를 비롯해서 일단 중앙대 다 붙었습니다. 이대도 다. 그런 경우가 드문 경우라 사실 많아. 그 쌤이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건 나중에 설사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미리부터 발표하는 도중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계속 가야 돼. 열심히. 물론 최종적인 것은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다음 주 말고 2월 초에 설날 있지. 설날 때 이제 여행 갑니다. 그 브라운 몇 명 갈지 모르겠어요. 몇 명 갈지 모르겠지만 한 4, 50명 가면 뭐 그 정도 이상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발표하기 전에 가야지. 발표한 후에는 가지 않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 이제 발산하고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얘기했던 걸 이 말만 하고 수업할게. 처음에 공부 시작했을 때 과연 시험 보는 날이 올까 싶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와서 이제 발표를 기다리는 그게 되었죠. 그래서 말하는 게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붙고 떨어짐에 대해서는 약간 초월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1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자기는 정말 스스로가 놀랍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 얘기했어. 이렇게 다 있었던 학생 모두 다가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래. 알겠지? 그리고 욕심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휘를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했는데 나는 못 쫓아가겠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그때 쓰는 게 아니거든. 그 며칠, 우리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니? 보름 됐니 지금? 매일 밤을 샜다 하더라도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적어도 1년 정도를 했을 때 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되거든요. 과정별로 가 있고. 항상 얘기하지만 점수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 정비례.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야.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고,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가. 점수가. 그래서 답답함의 연속이거든요. 답답함의 연속. 그러다가 뜨는 거야 이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왜 나오지 않을까? 조급하면은 중간에 포기하게 돼.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공부 잘한 적 있었나? 내가 뭐 그렇지 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동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는데, 자, 지금부터 보는 것이 준동사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필기하시겠습니다. 필기 시작하자.
자, 필기 다 하셨습니까? 못했어도 스탑하고 짚어 묻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 것은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고치는 방법인데 이것은 준동사 전체 다 영향을 끼쳐.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면 준동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잘 볼 수 있어야겠다. 자, 짚어 묻히겠습니다.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고치는 법에서 우리는 전에 이 부사절이 뭔지에 대해서 본 바가 있긴 해. 다시 한번 보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이 들어서 When he saw me, he ran away. When he saw me, 그가 나를 봤을 때 he ran away. 그는 도망갔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뭐야? 이히야 이히야. 뒤에 히가 되겠습니다. 히가 주어거든. 다음에 ran away 이것이 동사다. run은 도망가다, 달리다 어때? 자동사거든. 그 뒤에 보어나 목적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he ran away 그런 도망갔다가 어때? 완벽한 문장이야. 자, 완벽한 문장에 명사 붙을 수 있을까? 붙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문장에 형용사 붙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붙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문장에는 항상 부사만 붙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이것이 바로 부사가 되는 거야.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두 개 이상이면서 주어 동사 있지. 그럼 뭐야? 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절이다. 앞에 것은 부사절이고 항상 주어 동사, 전체 문장의 주어, 전체 문장의 동사 있는 것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그래. 이것은 주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고치려고 해. 잘 보시겠습니다. 근데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고칠 때는 있잖아. 일단 순서가 있어. 그 순서를 우리가 이제 암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제일 먼저 뭘까? 접속사를 없앤다야. 오케이. 아직 우리는 접속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딱 보시면은 써가 동사고 when이 동사거든. 동사가 두 개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바로 이때 when이 whe가 아니라 when이거든. when. 오케이. 바로 이것이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when은 뭐라고? 접속사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when의 이름은 뭘까? 바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이 접속사를 없앤다. 자, 두 번째는 부사절의 주어하고 주절의 주어를 비교해 봐야 돼. 부사절의 주어가 뭐니? he고 주절의 주어도 he지. 일치하지. 일치하면 부사절의 주어를 없애야 돼.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없앨 수 없습니다. 이제 일치하잖아. 그래서 없앴다. 자, 세 번째는 이 부사절 동사 시제하고 주절 동사 시제를 비교해 보자. saw는 see의 과거지. when은 run의 과거거든. 시제가 일치하지. 일치하면 이 동사를 단순형으로 고쳐줘야 돼. 자, 단순형을 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동사 원형, see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돼. 이러면 이제 단순형이 되겠습니다. ing를 붙인다는 얘기죠. 나머지 생략하지 않는 거 있지? 그걸 써주는 거야. sing me 하고 나머지 다 쓰면 돼. 그냥 he ran awa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바로 분사 구문이라고 해. 왜 분사 구문일까? 자, 보시겠습니다. 동사 뒤에 ing를 붙였지. 그럼 뭐야?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지. 이것은 동명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될 수 없을까요? 만약에 동명사라면 명사적 성격을 갖는 거지. 문장에서 보를 써야 돼. 주어나 목적어나 보를 써야 돼. 하지만 주어 있잖아. 그렇지? 이제 ran이라는 동사는 일형식 동사로서 보호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문장에서 주어도 목적어도 보호도 쓰지 않았지. 그 동명사 아니죠. 뭐가 되는 거니? 바로 분사가 되는 것이죠. 단어가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두 개밖에 없죠. 그 안에 주어 동사 없지. 그럼 뭐니? 구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분사 구 알겠지? 전체가 뭐야? 문장이잖아.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졸지 마시고 짚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졸면 있잖아. 인생 욕하지 않기로 했어. 올해는. 그럼 보자. 왜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칠까? 이유는 말이죠. When he saw me, 그가 나를 봤을 때. Seeing me, 그가 나를 봤을 때. 뜻이 똑같거든. 뜻이 똑같아. 근데 어떤 게 짧어? 이렇게 짧지? 단순화시켜서 말해보자는 경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고친다는 얘기지. 자, 위에 문장도 맞고 밑에 문장도 맞는데 밑에 문장이 더 짧잖아. 그렇지? 그래서 분사구문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 계속 보자. When it sawme는 뜻이 뭐니? 그가 나를 봤을 때지. When it sawme를 봤을 때 그가 나를 봤기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나를 본 이후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없어. 그가 나를 보기 전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없어. 무조건 다 뭐니? When it saw me. 그가 나를 봤을 때라고만 해석을 해. 뭐 때문이야? 바로 when 때문이죠. 그런데 있잖아. when이 없는 상태에서 seeing me ran away를 해석하려면 어떤 사람은 그가 나를 봤을 때 그런 도망갔다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나를 봤기 때문에 도망갔다도 되고, 그 나를 보기 전에 도망갔다 다 되거든 해석상.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사절 분사 구문으로 붙였을 땐 굳이 접속사가 필요 없을 때, 굳이 정확히 표현하고자 하지 않을 때, 또는 문맥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땐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뭐뭐시기 때문인지 뭐뭐 할 때인지 헷갈릴 때는 없앴던 접속사를 다시 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When seeing me ran away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즉 접속사는 반드시 생략하는 게 아니라 썼다, 안 썼다, 붙였다, 안 붙였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If you turn left, you can find it. If you turn left, you can find it.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네가 turn left, 왼쪽으로 돈다면 you can find it, 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딱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니? 부사절이고 이것이 주절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고쳐보자. 제일 먼저 뭐해? 접속사를 없앤다. if가 접속사야. 자, 부사절의 주어하고 주절의 주어를 비교해보자. 일체 안에 그러면 없애는 거야. 세 번째, 부사절 동사 시제하고 주절 동사 시제 비교해보자. turn 현재, can 조동사 현재, 시 일체잖아, 그렇지? 일체면 어떻게 쓰면 돼? 이 동사 원형에다가 뒤에 뭘 붙여? ing 붙이면 돼. 나머지 안 준 거 있죠? turn lef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turn left, you can find it 라고 쓸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졸지 마시고 짚어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자. Because the work was finished, I am free now. Because the work was finished, I am free now. 해석해 보자. The work, 그 일이 was finished, 끝났기 때문에, 과거에 끝났기 때문에 I'm free now, 나는 지금 자유롭다는 말이죠. 아시겠지만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사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주절이지. 자, 지금부터 이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고쳐보자. 제일 먼저 뭐하니? 접속사를 없애죠. 오케이. 다음에는 부사절 주어하고 주절 주어를 비교해보자. 일치하지 않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사절 동사 시제하고 주절 동사 시제 비교해보자. 과거, 현재 다르잖아, 그렇지? 다를 때 뭘 써야 돼? 완료형 써야 돼. 완료형이 뭔데? having pp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자, having pp. 다시 한번 더 having pp. 그러니까 일단 having 써야 돼. 다음에 이동사에 pp를 쓰면 돼. 비동사 pp는 뭘까요? 비동사 pp가 뭐니? 오케이. 자, 보시겠습니다. I am, you are, she is. am, are, is가 비동사잖아. 이 과거 뭐니? was. 과거 뭐야? were. 이거 과거 뭐야? was가 되겠습니다. 이거 과거분사 뭐니? been. 이거 과거분사 뭐야? been. 과거분사 뭐야? 바로 been이 되겠습니다. have 플러스 pp를 쓴다며. 그 pp 쓰는 거야, 이거 having been. 오케이? 그래서 being을 딱 썼어. 자, 그리고 나서 생략하지 않은 것을 이제 쓰면 되는 거야. 앞쪽에 the work를 썼어. 뒤쪽에 finished 썼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 work having been finished로 쓸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봐봐. 단어 개수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그치? 굳이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고칠 필요가 없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있잖아. 마지막에 잘 보자.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고쳤을 때 그 안에 있잖아. 그 안에 having been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생략을 할 수 있어. 안 해도 돼.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버려. 뭐만 남을 수 있어? The work finished만 남을 수 있겠지.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분사구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필기하시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겠습니다. 칠판 보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 항상 마음속에서 이 과정 있지. 이 과정을 계속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올해 12월 달 있지. 12월 달에 쌤한테 쌤 부사절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들죠? 라고 질문을 하게 돼.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도 나도 죽고 싶은 거야. 그도 죽고 싶고 나도 죽고 싶고 같이 죽고 싶습니다.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지, 그렇지?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거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모르면 질문하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질문을 딱 하러 왔는데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는 방법은 순번위에 등록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즘 한 며칠은 계속해서 쌤이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이죠. 그 우리 실전 반 학생들 면접 때문에 2명씩 1명씩 놓쳤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순번위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순번위가 아니고 그냥 와서 질문할 때는 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럼 기다려야 되죠. 또는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싫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선생님의 난 그 목소리만 들어도 있잖아. 정말 토할 것 같아. 태도가 너무 진짜 선생님이지만 정말 재수 없어.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 안 고쳐져. 목소리와 태도는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는 문자, 카톡 있잖아. 해서 보냈을 때 쌤이 답을 카톡이나 문자로 하기 어려우면 전화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실 때 11시나 12시쯤에 문자 보낼 때 밤늦게 죄송합니다 하는데 하나도 밤늦게 아니야. 그때 제일 쌩쌩할 때야. 알겠습니까? 어저께 4시 정도에서한테 문자를 보낸 학생이 있었는데 내가 고저 잠들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답변을 못 하겠지? 그리고 아침에 와서 해야 돼. 그럼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송하다는 말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적이 향상되고 합격을 할 테니까. 난 여러분들 합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했었지. 사실 관심 없습니다. 고백할게. 관심 없어. 합격은 뭐가 좋은 줄 아니? 브라운의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거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봐봐. 여러분들이 브라운에서 떨어지고 있지. 바로 다음날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한 100억쯤 되는 로또. 그걸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아니면 합격하고 다음날 사망하는 걸 좋아할 것 같아. 나는 여러분들 합격하고 다음날 사망하길 바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러니까 합격률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러니까 질문할 때는 있잖아. 미안할 게 하나도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죄송하기 뭐가 죄송해. 다 나를 위한 건데 니들 미래 관심 없다니까. 오로지 브라운만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오케이. 자, 우리 준동사에서 첫 번째 배운 것은 준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었죠. 두 번째 본 것이 바로 준동사에서 부사절 분사 구문을 고치는 것이었었어.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보자. 준동사의 시제거든 필기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짚어 보시겠습니다. 자, 짚어보자. 이 투부정사 있잖아. 짚어보시겠습니다. 이 투부정사는 단순형이 있고 완료형이 있어. 우리 아까 부사절, 분사, 구문을 고치는 것에서 단순형 있었지. 또 완료형 있었지. 자, 투부정사도 단순형과 완료형이 있습니다. 단순형은 뭘까? 단순형은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바로 단순형이야. 완료형은 뭘까? to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바로 단순형이 되겠습니다. 완료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고칠 때 제일 먼저 뭐하니? 접속사를 없앤다. 두 번째는 부사절의 주어하고 주절의 주어를 비교하지. 일치하네. 부사절의 주를 생략하지. 일치하지 않네. 부사절의 주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주목해보자. 부사절 동사 시제하고 주절 동사 시제가 일치하면 뭘 썼어? 단순형 썼었지. 일치하지 않으면 뭘 썼습니까? 완료형을 썼었어. 다 똑같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자. He said to be rich 라는 문장과 He said to have rich 라는 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to 플러스 동사원형이죠. 바로 단순형이야. 밑에 문장 보시겠습니다. to have ppg 바로 완료형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니? 단순형은 요 투부정사 있잖아요. 이 부분은 부사절에 해당되는 거고 이 부분이 바로 주절에 해당되는 거야.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잘 보시겠습니다. 투부정사 단순형을 썼다는 것은 본 동사와 시제가 일치한다는 거야. 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투부정사 단순형을 썼다는 것은 주절 동사 시제와 일치한다. 이게 현재지 지금 현재. 이거 뭐로 해석을 해야 돼? 역시 현재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잘 들어보자. 그 사람은 현재 부자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겠다. say가 말하다지. be 플러스 pp는 수동태잖아. 그 뭐니? 말을 듣는 거지 뭐. 내가 말하면 능동, 내가 들으면 수동이잖아. 그래서 he said to be rich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그는 현재 부자라고 현재 말을 듣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 부자래. 이런 정도 의미가 되겠죠. 반면에 밑에 문장 보자. to have pp 뭐니? 완료형이지. 완료형은 본래 동사와 시제가 일치하는 게 아니야. 본동사보다도 먼저 발생한 사건이야. 항상 그렇습니다. 완료형은 뭐라고? 본동사보다 항상 먼저 발생한 사건이다. is가 현재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니? 현재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과거일 거 아니야. 이것은 과거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부자였다고 현재 말을 듣고 있습니다. 걔 옛날에 부자였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뭘까? 집중하시겠습니다. 투부정사 단순형은 본동사와 시제가 일치하는 것이고 투부정사 완료형은 본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보자. 만약에 is가 아니라 was라고 쳐봐. 그러면 to be의 시는 뭐가 되는 거니? 과거가 되는 거지. 일치해야 되잖아. 만약에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현재가 돼? 과거류죠. 대과거지. 과거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was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은 과거에 부자였다고 과거의 말을 들었다지. 밑에 그 뭐니? 그 사람은 아주 옛날에 부자였었다고 과거의 말을 들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투부정사 단수형과 투부정사 완료형은 시제가 없는 거야. 앞에 동사에 따라서 시제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to be 이거 현재네 하면 안 돼. 그렇지? to have been 이거 과거네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 단수형 완료형은 그 자체는 시제를 알 수가 없어. 본동사 시제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다. 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리해보자. 본래 동사와 시제가 일치한다. 단순형. 본래 동사보다 먼저 발생했다. 완료형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는가?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자. I'm proud of being rich에서 be proud of은 수거야. 뭐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동사 뒤에 ing 붙였네. 자, 동사에 대해 ing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형이야. 동사가 having pp로 되어 있어. 이것은 바로 완료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순형은 본래 동사와 시제가 일치하는 것이고 완료형은 본래 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이다. 위험 문제 해석해보자. 그 사람 나는 현재 부자인 것이 현재 자랑스럽다. 밑에 문장 나는
과거에 부자였던 것이 현재 자랑스럽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계속 살펴보자. Loving you, I'm happy. Having loved you, I'm happy. 이때 loving과 having loved는 뭘까? 동명사 아니라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에 동명사라면 문장에서 뭐로 써야 돼? 주어나 목적어나 보로 써야 돼. 하지만 주어나 목적어나 보로 쓰지 않았지? 그럼 뭐가 되는 거니? 바로 분사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단순형이지? 자, 단순형은 본래 동사와 시제를 일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완료형은 본래 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니? 과거 되는 거야. 해석해보자. Loving you, 너를 현재 사랑하고 있어서 I'm happy, 나는 현재 행복합니다가 되겠고, 밑에 문제가 뭐니? 과거에 너를 사랑했어서 나는 지금 행복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짚어 보시겠습니다. 투부정사 단순형 어떻게 써야 돼? 완료형 어떻게 써야 돼? 완료형. 자, 동명사 분사는 형태 똑같잖아, 그렇지? 단순형 어떻게 쓰면 되겠니? 완료형 어떻게 쓰면 돼? 이거 시제 현재야 과거야 아니면 알 수 없어? 현재야 과거야 알 수 없어? 알 수 없습니다. 이거 현재 과거야 알 수 없어? 역시 알 수 없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본 동사가 현재라면 현재가 되는 것이고 과거 되는 것이다. 본래 동사가 만약에 과거라면 과거 되는 것이고 대과거인 과거 완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지. 제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것이 바로 준동사 시제가 되겠습니다. 잘 보자. 이 준동사는 동사니 동사가 아니니? 동사 아니야. 준동사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having pp를 현재 완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현재 완료는 동사지. 이거 뭐야? 그냥 완료형이라고 말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완료가 아니라 완료형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동사 시제는 단순형이냐 완료형이냐로 해야 돼.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말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형, 완료형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읽어보자. 단순형, 완료형. 한 번 더 단순형, 완료형으로만 말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시험 문제. The soldier. 스펠링을 잊어버렸어. 잠깐만, 나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게. soldier. 이거 맞나? 맞는 것 같아? 갑자기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The soldier was reported to be killed in the war. 가 맞을까? 아니면은 to have been killed가 맞을까 하는 것이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To be killed가 맞을까? To have been killed가 맞을까?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애매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번이야 2번이야? 목숨 걸 수 있어? 뭐 이런 것까지 목숨을 걸고. 자, 한번 확인을 해보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뭐니? 투부정사 단순형이지.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동사와 시제가 일치하는 것이죠. 과거지. 해석할 때 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과거로 해석을 해야 돼. 이것은 어떻습니까? 투부정사 완료형이지. 불의동사 과거지. 과거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이잖아. 뭐로 해야 돼? 대과거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위의 문장 해석 보겠습니다. The soldier, 그 군인은 was reported. report, 보고하다. B 플러스 PP니까 뭐니? 보고되는 거지. 그래서 the soldier, 그 군인은 was reported, 보고되었습니다. To be killed in the war, 전쟁에서 사망했다고.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야. 자, 두 번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썼다면 이 시점과 이 시점이 일치하는 것이죠. 즉 보고되는 시점과 사망하는 시점이 어때? 일치하는 거지. 생중계하는 거야 지금. 총알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군인의 머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지금. 너무 끔찍하지 않니?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군인은 전쟁에서 사망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보고된 것보다는 어때? 사망한 게 먼저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이니까 뭘 쓰겠습니까? 완료형을 써줘야 돼.
그래서 to have been killed가 되겠다.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형은 본래 동사와 시작을 취하는 것이고 완료형은 본래 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이다. 알겠지? 읽어보자. 단순형, 완료형. 오케이, 필기하시겠습니다. 자, 필기하는 데 있잖아. 우리 준동사 파트에서 준동사 종류 있었지. 그게 1번이었고 좀 전에 봤던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고치는 것이 있었지. 그게 2번이었었어. 이게 3번이야. 넘버링을 좀 번호를 좀 써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있지. 물론 질문을 해야겠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동영상 들을 수 있잖아. 지금 동영상 다시 들으면서 반복하고 해서 동영상은 여러 번 들을수록 좋습니다. 쌤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 꽤 오래전이죠. 오래전인데 그 남자 셋이 있었어요. 남학생 셋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불안을 왔습니다. 여러분들 때 아마 왔던 거로 기억하는데 와서 수업을 3명이 들었는데 첫 번째 수업을 듣고 나서 2달이죠. 2달 동안 수업 듣고 나서 전혀 모르겠다. 다 모르는 거야 이제. 중간에 질문도 잘 못하고 그래서 다시 들었어요. 이제 기초반을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듣고 나서는 이제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다 였었어.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중급반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 근데 새 친구가 올라가지 않고 한 번 더 듣고 싶대. 그러면 뭐 기초만 6개월 듣는 거지. 그치? 쌤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업 들을 때는 항상 그 맨 앞에 앉아가지고 쌤이 자 부사절을 하면 벌써 얘기합니다. 부사절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법에서 뭔지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처럼 됐었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명 모두 다 사회권대학교 갔다는 얘기지. 그만큼 기초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초를 들으면서 우리 과정을 들으면서 어휘를 더 계속 공부를 했겠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단단하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흡수만 하면 되지. 그 다음부터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 있잖아. 이 기초 과정이 아직은 몰라. 지금 생각할 때는 오늘 배웠던 것을 설사 내가 이해했다 하더라도 시험 볼 때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아니라면 반복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지금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를 때는 자꾸 들어야 돼. 반복해서. 알겠습니까? 이것도 기초 과정이 끝나고 나면 무료가 유료로 바뀌는 거야. 자, 유료가 된 상태에서 듣지 마시고 무료일 때 모를 경우 있잖아. 그 파트를 선택해 가서 찾아서 반복하셔야겠습니다. 제 말씀하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보자.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준동사는 볼 게 참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첫 번째 투부정사에 대해서 살펴보자. 두 번째 동명사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 분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 세 가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 의미상의 주어는 뭘까? 자,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It is hard to study English. It is hard to study English. 해석해보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뭔데?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가 되겠지.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죠? 당연히 이시 주어지. 왜?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주어지 뭐. 그렇지 않겠니? 오케이. 그런데 보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뭔데? 영어를 공부하는 것. 근데 있잖아. 누가 공부하는지 나왔니 지금? 즉 to 부정사, to study 이 공부하는 사람의 주체, 즉 주어가 나와 있어 안 나왔어? 안 나왔거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to study 주체가 뭐니? 바로 주어일 거 아니야. 하지만 진짜 주는 여기 있죠. 의미상의 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될까? to study 앞에 for me라고 쓰면 돼.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is hard for me to study English를 해석하면은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만약에 또 철수라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 It is hard for 철수 to study English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봐. 밑에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is kind to help me. It is kind to help me. 나를 돕다니 참 친절하구나 라는 말이거든. It is kind to help me. 나를 돕다니 친절하다. 오케이. 그런데 있잖아. 나를 도운 게 누군지 나와 있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나를 누가 도왔는지를 내가 표시하고 싶어.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에 의문사의 줄을 내가 쓰고 싶어. 그때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뭘 쓰면 될까? 원래는 for 플러스 명사를 쓰는데 이 경우는 for를 쓰지 않고 of를 써. of you. 그래서 당신이 나를 돕다니 참 친절하시군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투부정사 의문사의 줄은 보통 for 플러스 명사를 쓰는데 of 플러스 명사를 쓸 때가 있어. 언제일까? 바로 그 앞에 형용사지. 이 형사가 사람의 성질을 표시할 때. 그래서 사람의 성질, 성격을 표시할 때 그런 형사 뜻을 때는 말이죠.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줄을 표시할 때는 of 플러스 사람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사람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 뭐 kind, 또 뭐가 있겠냐? rude, 싸가지 없는 이런 얘기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polite, 감사합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polite, 뭐 이런 말들 있죠. 사람의 성격, 성질을 표시할 때 foolish,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런 말이죠. 그래서 it is 다음에 나와 있는 형사가 kind, rude, polite, foolish처럼 사람의 성격과 성질을 표시할 땐 for를 쓰지 않고 of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어 지금? 보자. 자, 투부정사의 주체를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문상의 주라고 하는데 보통은 for 사람을 투부정사 앞에 쓰면 돼. 그런데 of 사람을 쓸 때가 있다. 언제 그 앞에 명사가 사람의 성격, 성질을 표시할 땐 그렇게 쓸 수가 있다. 어떤 게 보통 사람의 성격, 성질일까? 읽어보자. kind, rude, polite, foolish 따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출제는 되긴 하지만 난이도는 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기 때문에 저게 난이도가 낮은 거야 하지만 앞으로 계속 보게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다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다. 이거 맞췄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죠. 남들도 다 맞출 테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동명사 한번 살펴보자. I object to going there. I object to going there. 해석해보자. 우선 말이죠. 여기서 object to 뒤에는 ing를 쓰거든. 뜻은 뭘까? 뭐뭐를 반대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object to ing. 이렇게 우리가 암기해야 되거든. object to ing, 뭐뭐를 반대하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자. object to ing. 다시 한번 더 object to ing. 오케이, 자꾸 반복해서 읽는 게 좋아. 자, 따라했습니다. object to ing.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다 시험 볼 때 핵심어가 되는 건데 특히 쌤이 따라 읽기 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서 핵심어야. 그냥 쭉 봐. 영어가 나올 거 아니냐. 쭉 나왔는데 도대체 뭘 묻는 문제인지 모르겠어. 근데 뭘 묻는 문제인지 알려면 뭘 알아야 돼? 핵심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object란 말이 있을 때는 반드시 뒤에 뭐 있어야 돼? to가 있어야 되는데 to가 없으면 뭐니? 그거 틀린 거지 뭐. object to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ing, 동명사 있어야 되는데 동사 원형 나왔어. 그럼 뭐야? 틀린 거지 뭐. 그래서 자꾸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따라 읽는 것이 바로 핵심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자. object to ing. 한 번 더 object to ing.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어. 나는 가는 것의 주체가 만약에 너라면 나는 반대한다. 네가 거기에 가는 것. 다시 말해서 동명사의 의문사의 줄을 내가 쓰고 싶어. 만약에 투부정사라면 그 앞에 뭘 쓰면 되겠습니까? for 사람이나 of 사람을 쓰면 되겠지. 하지만 동명사 뭘 쓰면 좋을까? 바로 소유격을 쓰는 거야. 그래서 I object to your going there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즉 동명사의 의문사의 줄은 뭐로 표시한다? 소유격으로 표시한다. 알겠습니까? 동명사의 의문사의 줄은 뭐로 표시한다? 소유격으로 표시한다. 역시 난이도는 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준동사의 의문사의 주어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뭘까? 바로 분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매년 출제되는 거야. 그냥 기출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한번 살펴보자. Entering the room. 그 방에 들어가니까 flowers
꽃들이 are seen 보입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꽃이 보인다 로서 한국말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Enter the room 방에 들어가니까 flowers 꽃들이 are seen 보인다. 오케이?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야? 잘 모르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있잖아. Entering the room, flowers are seen 나오고 이 문제가 맞는 문제일까요? 틀린 문제일까요?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이게. 제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전혀 문제 없죠. 하지만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왜 말이 안 될까? 이것은 뭐니? 분사구문이지. 원래 분사구문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부사절이 바뀐 것이지. 우리가 보자.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고쳤었지. 역으로 분사구문을 보고 부사절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고쳐보자 한번. 해석해보니까 어때? 방에 들어갔을 때 꽃들이 보인다 해서 접속사 when을 쓰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더 when을 써보자. 자, 두 번째는 봐봐. 지금 자, 접속사는 when이죠. 다음에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주어가 있냐 없냐? 없잖아. 니들 눈 다 있지? 없는 거 안 보이지? 없는 거 보이죠 참. 오케이? 자, 보자. 그래서 접속사는 해석상 when을 썼고 다음에 주어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없지. 주어가 없다는 것은 언제 생략될 수 있죠? 주절의 주어와 일치할 때 생략할 수 있잖아. 그럼 주어가 뭐란 얘기야? flowers란 얘기죠. flowers. 다음에는 동사 보니까 어떠니? 단순형이지. 자, 단순형은 어떻습니까? 이 동사 시제와 일치하는 거지. 현재지? 그럼 뭐 쓰면 되겠어? 현재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nter 쓰고 나머지 안 쓴 거 the room 쓰는 거야. When flowers enter the room, 꽃이 방에 들어갈 때 꽃이 보인다. 꽃이 방에 이렇게 들어가. 꽃이 막.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 그치?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자. 우리가 분사 구문의 의문상의 주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이처럼 부사절로 고쳐야 될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자 보시겠습니다. 분사 구문의 의문상의 주어가 없다는 것은 주절 주어와 일치할 때 생략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봐봐. 콤마 다음에 주동사 있죠. 콤마 주동사 앞에 뭐 나왔어? 분사구문 나왔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자. 콤마 주동사 앞에 분사구문 나왔을 때는 무조건 콤마 뒤에 있는 이 주절의 주어를 분사 앞에 넣어서 말이 되는지 확인하면 돼. 말이 돼? 맞는 말이야. 말이 안 돼. 그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꽃이 방에 들어간다. 말이 되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먼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봐야 돼.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이 나오면 주절이잖아. 그렇지? 주절의 주어죠. 주절의 주어를 분사 구지. 분사 앞에 넣어 말이 되는지 살핀다. 이걸 꼭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자동적으로 콤마 주동사 앞에 분사 떴을 때는 콤마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를 분사 앞에 넣어서 말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출제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준동사의 의문상의 주는 총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지. 자, 투부정사 앞에 의문상의 주 뭐로 표시해? for 사람이나 of 사람 쓰죠. 동명사의 의문상의 주 뭐로 표시하지? 수익규 표시한다. 자, 콤마 주동사 앞에 분사 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콤마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를 분사 앞에 넣어서 말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필기하시겠습니다. 잠깐만. 질문이 있었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 자, entering the room, flowers are seen. 틀린 문장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맞게 고치려면 있잖아. 이렇게 쓰면 돼. 이걸 고쳐도 되고, 이걸 고쳐도 돼. 이걸 고친다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걸 고친다면 when I enter the room 또는 when you enter the room 쓰면 되는 것이고, 만약 이걸 고치고 싶으면 어떠니? 방에 들어선 사람이지. 주어를 사람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entering the room, you see flowers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필기하시겠습니다.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비슷한 게 계속 나오는데 우선 잘 보자. 이건 어때? 틀린 문장이잖아, 그렇지? 이것을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돼. 이걸 고칠 수도 있어. 그때 어떻게 쓰면 되니? When you enter the room. 그 쓰면 돼. 그래서 네가 방에 들어갈 때 꽃들이 보인다. 이 되시겠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고치고 싶어. 근데 엔터는 뭐니? 들어가다. 누가만 들어갈 수 있어?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도 주어에 뭐 있어야 돼? 사람이 있으면 돼. 그래서 enter the room, 방에 들어가니까 you 너는 see 볼 수 있다. flowers 꽃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칠 수도 있겠고 이 부분을 고칠 수도 있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건 별거 아니야. 잠깐만. 이것은 전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있잖아. 저게 뭐지 싶은데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됐다 싶을 때는 있지. 이따 순번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쌤이 좀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은 지금 하기가 좀 어려워. 오케이? 그러니까 따로 질문할 수 있어야겠다. 자, 심지어는 있잖아. 짚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분사 구문의 음성의 주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지? 콤마 주동사 앞에 분사 떴을 땐 뭐 해야 돼? 콤마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를 분사 앞에 넣어서 말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 오케이. 그렇다면 보자. 이것은 어떨까요? 짚어보시겠습니다. Laughing at you, the car was excellent.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야. Laughing at you, the car was excellent. 자, 보시겠습니다. 콤마 다음에 the car was 주동사 떴지. 앞에 뭐 있어 지금? 분사 떴지.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주절의 주어를 분사 앞에 넣어서 말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Laugh 뜻이 뭐니? 비웃다지. 자동차가 너를 비웃는다. 말 돼 안 돼?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Laughing at you, he is. 이건 말이 되죠. 너를 비웃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벌받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니? 콤마 주동사 앞에 분사 떴을 때는 콤마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를 분사 앞에 넣어서 말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치자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서서히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도 돼 이거는. 왜? 결국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거든. 제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콤마 주동사 앞에 분사 떴을 때는 콤마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를 분사 앞에 넣어서 말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결론이야. 자, 두 번째는 짚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봤던 거 다시 볼게. He is said to be rich. 그 다음에 He is said to have been rich. 그 다음에 He was said to be rich. 그 다음에 He was said to have been rich.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맞는 문장이거든. 맞는 문장인데,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To be가 뭐야? 단순형. To have been 완료형. To be 단순형. To have been 완료형이죠. 그러면 to be는 현재야 과거야? 현재 과거야? 현재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 아가리 벌려. 자, 보시겠습니다. 투부정사 단순형이나 투부정사 완료형은 현재 과거로 말을 쓸 수가 없어. 현재인지 과거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니까. 알겠습니까? 이건 시제가 없는 거야. 앞에 동사 있지. 이 동사. 앞에 동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었지. To be는 현재고 to have be는 과거다.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왜? 병신이라서 그런 거야. 병신 중에 무슨 병신이니? 바로 상병신이야. 병신의 최고야 진짜. 그냥 말을 그냥 듣고 암기하세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분명히 대답하시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 내가 야구 엄청 잘하거든요. 30년 전에. 자,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 to 플러스 동사원형이죠. 단순형. to have been이지 완료형. to 플러스 동사원형이지 단순형. to have pp지 완료형이 되겠습니다. 자, 단순형과 완료형은 시제가 없는 거야. 시제가 없어. 시제가.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있니 없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의미가 생긴 게 언제? 앞에 동사를 볼 때는 의미가 생기는 거야. 자, 단순형 뭐니? 본동사와 시제가 일치하는 거지. 이래서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현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완료형이죠. 앞에 동사가 현재지. 이제 의미가 생겨. 그럼 뭐가 되는 거니? 과거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단순형이죠. 과거지. 현재 과거야. 이제 과거 되는 거야. 이게 완료형이지. 과거지. 뭐가 되는 거야? 과거의 과거 완료야. 바로 대과거인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해보자. 해석해 보니까 우리 문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잘 봐. 그 사람은 현재 부자라고 현재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의 부자였다고 현재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의 부자였다고 과거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과거의 부자였다고 과거의 말을 들었다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단순형이냐 완료형이냐는 자체가 시제가 없는 거야. 앞에 동사가 나왔을 때 이제 의미가 생겨가지고 현재가 될 수도 있겠고 과거 될 수도 있겠고 뭐 미래 될 수도 있겠고 대과거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요 시절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 자, 하루나 이틀 지난 상태에서 쌤 여러분들한테 단순형은 현재니 과거니 물어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현재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스스로 말이죠. 셀프 사드게 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서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겠고 아직 이해를 못했다 싶을 때는 있지 쌤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거거든. 그때는 찾아와서 순번에 등록하셔가지고 따로 질문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오늘 모르고 넘어가잖아. 인생 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째였니? 네 번째 썼죠. 네 번째 맞나? 맞아?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갈수록 산이지. 갈수록 산이 어렵습니다. 근데 잘 극복해야 돼 이거. 오케이. 지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것 같은데, 자, 포기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과감하게. 내가 가서 목 닦게. 당연히 힘들어. 이미 이것을 우리가 두 번, 세 번 반복한 경험이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봤다면 이거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쌤이. 10년 전에 일본 가가지고 맥주 마시고 싶었는데 못 마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10년 전에 뭐니 1호 공부하겠다 마음 먹어서 지금까지 히라가나 아직 암기를 못했다 그랬잖아. 아직까지도 암기를 못해. 일본 글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일본 글자 이상해. 그냥 이상해. 그래서 아직까지 히라가나를 암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야 이게. 남들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 걔들은 한번 봤었어. 그때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거거든. 일단 처음 들어봐. 이게 얼마나 어렵겠니 이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우리 브라운 학생 중에서 외대 아랍어과를 간 친구가 있어요. 아랍어과 간 친구. 그 친구는 중앙대, 외대, 상위권 대학을 다 붙었었는데 외대 아랍어과를 선택했어. 중앙대 경제 다 필요 없고 외대 아랍어과 썼어.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랍어과를 쌤이 중앙대 하지 말고 거기 써자 해서 거기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갔는데 있잖아. 글씨를 보는데 도대체가 이게 글씨인지 모르겠더니 이게 어디서 끌어진 건지 모르고 그래서 작품에서 보는 순간에 절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있잖아. 나중에는 이제 보고 이제 아는 거야. 보고 이제 계속 보니까 이제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이제 나중에 아는 거지. 여러분들 러시아 말 아십니까? 러시아 말? 뭐 이래 그냥 이렇게 돼 있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공부하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러시아 말이라든가 또는 아랍어를 봤을 때 당황스럽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영어를 거의 처음에 공부하는 경우라면 쌤이 좀 설명한 것도 다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그 당황스럽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해야 돼. 그런 상태에서 접근해야 되지. 쟤는 아는데 왜 나는 모를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쟤는 봤었거든 한 번을.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나는 처음 봤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반복하면 다 똑같은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처음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 것은 부대 상황이라는 것을 볼 거야. 부대 상황. 부대 상황.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은 동시동작이라고도 해. 부대 상황, 동시동작. 자, 지금까지 배웠던 그 어떤 것보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것보다 어렵거든. 잘 보시겠습니다. 부대 상황. 다른 말로 동시동작.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오케이. 부대 상황 또는 동시동작.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할까? 오케이. 그냥 대충 쓰자 그냥. He stands by the door. He stands by the door, folding his arms. He stands by the door, folding his arms. 잘 보자. 문장 분석하겠습니다. he가 뭐니? 주어거든요. stands는 동사거든요. by the door 전치 플러스 명사니까 부사구야.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완벽한 문장이야. 오케이. 자, 완벽한 문장이 뭐 나왔어 지금? 동사 뒤에 ing를 붙였지. 이것은 동명사입니까? 아니면 현재분사입니까? 자, folding his arms는 동명사일까요? 현재분사일까요? 동명사일까요? 현재분사일까요? 현재분사? 이유가 뭐야? 동명사는 명사 명사들과 말이 안 된다. 맞는 말이지만 나는 기분이 안 좋아졌어.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나 좀 불쾌해 지금. 그래서 자, 내가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부사 뒤에 명사가 오지 못한다고? 그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부사 뒤에 명사가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딱 보자마자 folding 이것은 동명사 아니라 현재분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특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야. 동명사지. 그건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자, 20분 줄게 20분. 20분 동안 생각해봐. 뭐라고? 목적어가 his arms 있어서 자, 반만 맞췄어 지금. 왜냐면 동명사도 준동사, 현재분사도 준동사. 모든 준동사는 공통점 있지. 동사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현재분사 모두 다 목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마치 동사처럼. 그래서 그것은 단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18분 남았습니다. 문제가 정확히 뭐냐고? 다시 한번 말할게. 자, folding은 동명사 아니라 현재분사야. 왜 현재분사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내 질문이었어. 바로 그거지. 자, 너 빼려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자, 여러분들 알아도 대답을 안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대답을 자꾸 해야 돼. 자, 보시겠습니다. He stands by the door. 그는 문 옆에 서 있습니다로서 내가 뭐라고 썼니? 완벽한 문장이라고 썼지. 완벽한 문장이라면 주어 있겠죠. 만약에 목적어가 필요하면 목적어 있겠지. 만약에 보호 필요하면 보호가 있겠지. 즉 완벽한 문장에는 뭐가 들어갈 수 없어? 명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완벽한 문장에 뭐가 들어갈 수 없다? 명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말 알기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게 뭐니? folding은 형태로 봤을 때 동명사일 수도 있겠고 현재분사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동명사라면 문장에서 뭐로 써야 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중에 하나를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 하지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잖아. 그럼 동명사 아니네? 그럼 뭐겠어? 분사겠지 뭐 분사. 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집중하자.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문장에 어딘가에 ing가 있으면 뭐야?
동명사 아니라 그것은 현재분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해석해보자. 그래서 stand by는 보통 수어로서 어디 옆에 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He stands by the door. 그는 문 옆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완벽한 문장 다음에 ING가 나왔지. 보통 해석을 뭐라고 할까? 보통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 그래서 해석해 볼게. He stands by the door. 그는 문 옆에 서 있습니다. Folding his arms. 팔을 접으면서 또는 팔을 접은 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니? 팔짱을 낀 채지. 그래서 fold one's arms라는 것은 뭐니? 팔짱을 끼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보면 되니? 그는 팔짱을 끼면서 또는 팔짱을 낀 채 문 옆에 서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다 텐데. 이 셋 이해되면 다 이해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말이지 봐봐.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문장 뒤에 ing가 있으면 많은 경우의 해석을 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 그런데 모든 경우가 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가끔은 그러므로라고 해석할 때가 있어. 즉, 짚어보시겠습니다.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문장 뒤에 ing가 나왔을 땐 어떤 경우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고 어떤 경우는 그러므로라고 해석을 해. 이해되시겠습니까? 내 말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런데 있잖아. 반드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길 바래. 이거라고 해석을 하기 바라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보자.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분사 떴을 때는 해석이 뭐뭐 하면서 또는 그러므로라고 해석되는데 글을 보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할지 저렇게 해석할지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에 반드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길 바란다면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형태를 변형시키는 거야. 자, 어떻게 변형시킬까? 그 변형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시켜. 어떻게?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야. 잘 보시겠습니다. 나 지금 흥분하고 있지. 지금 흥분되는 거야 이거. 자, 변형시키는 것은 첫 번째 전치사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나 pp나 형용사나 부사나 부사구로 바꾸면 돼. 다시 말해서 자,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분사 떴을 때는 해석이 뭐뭐 하면서 또는 그러므로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가 있지만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문장 뒤에 형태가 with 명사 ing, with 명사 pp 등이라면 무조건 뭐로만 해석해야 돼? 뭐뭐 하면서라고만 해석을 해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만 반드시 해석하기를 바랄 땐 이거 쓸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보통 쓴다는 얘기지. 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folding his arms를 이 형태로 바꿔보자.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니? 먼저 with 써야겠지. with 쓰세요. 다음에 명사 써야겠지. his arms, 그게 팔 명사잖아. 다음에 뒤에 명사를 써야 돼. 그 다음에 뭐 쓰니? 그 다음에는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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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에서 쓰는데 보통은 있죠. 이거나 이거나 이거는 보통 수어처럼 쓰여.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중에서 뭐 쓸지를 우리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자. folding 안 썼지, folding. 그러면 이 뒤에다가 folding을 쓸지, 즉 현재분사 쓸지. 자, folding 과거분사 뭘까? 이거 보자. fold, folded, folded. 해서 folded를 쓸지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자, 질문했습니다. 답은 그러면은 folding이가 folded일까? folding의 folded야? folding 또 fold, folded. folding과 folded 어떤 게 맞을까요? 자,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야. folding은 뭐니? 현재 분사죠. 능동이 되겠습니다. folded는 뭐니? 과거 분사지. 수동이 되겠습니다. 팔이 접는 거야? 접혀지는 거야? 팔은 접혀지는 것이죠. 더 뭐가 되겠습니까? folded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것은 대단히 무식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아주 유식한 방법으로 분석해보자. 딱 보자마자 금방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케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렇게 봐야 될까요? 뭐라고? 바로 그거거든. 너 마음에 든다. 잘생겼어.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자, 봐봐. 이거 뭐니? 능동이지?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 있어야겠지. 목적 있어 없어? 뭐 보이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니? 타동산 뒤에 목적 있어야 되는데 목적 없지. 그게 뭐로 바뀌어야 돼? PP로 바뀌잖아. 더 뭐가 되겠습니까? faulted다로 보면 돼.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팔짱을 낀 채로 우리가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한다고? With his arms folded가 수거처럼 쓰기도 해. 팔짱을 낀 채가 되겠습니다. With his arms folded. 팔짱을 낀 채. 자, 따라했습니다. With his arms folded. 다시 한 번 더. With his arms folded. 한 번 더. With his arms folded. 한 번만 더. With his arms folded. 오케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보고 정리를 할게. 잘 볼게. 짚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 He came here to see you. He came here to see you.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1번 He came here. 그는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to see you. 너를 봤습니다. 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그는 여기에 왔습니다. to see you. 너를 보기 위해서. 자, 1번이야 2번이야? 다시 볼게. 그는 여기에 와서 너를 봤습니다. 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그는 여기에 왔습니다. 너를 보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 둘 중에 어떻게 맞을까요? 1번이야 2번이야? 2번? 1번 한번 손 들어주세요. 1번. 없네. 봐봐. 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야,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너 보더라. 이게 더 좋겠니? 그 사람 너 보기 위해서 여기 왔어. 어떻게 더 설레요? 너를 보기 위해 와서 보니까 네가 있는 거지. 이거는 너를 보기 위해서 온 거. 어떻게 더 설레니? 너를 보기 위해서 왔다가 더 설렐 거 아니야. 그렇지? 즉 해석에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 그는 여기에 와서 너를 보게 되었다. 그는 너를 보기 위해서 여기 왔다.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 결론적으로 둘 다 맞아.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너를 봤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너를 보기 위해서 여기 왔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거야 이게. 근데 난 꼭 이렇게 말하고 싶어. 이 문제 나왔을 때 꼭 그는 너를 보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꼭 말하고 싶어. 그럴 경우는 투부정사 앞에 이런 말을 붙여. so as를 붙이거나 또는 in order라는 말을 붙여서 he came here so as to see you. he came here in order to see you라고 쓴다면 무조건 다 뭐니?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나중에 볼 거거든.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분사 뜻을 때는 해석이 뭐니? 뭐뭐 하면서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러므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길 바란다면 투부정사 앞에 so as나 in order를 붙인 것처럼 이것은 뭐니? 형태를 바꾸는 거야. 그 형태가 바로 뭐야? 전치사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 과분사, 형용사, 부사나 부사가 있으면 형태가 다 뭐니? 이 형태는 다 뭐뭐 하면서라고만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부대성어 또는 동사동작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정리해보자. 짚어보시겠습니다. 보자.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문장의 전치사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나 과분사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부대 상황 또는 동사동작으로 한다. 해석은 뭐로 해야 돼? 그러므로 no 뭐로 해석해야 되니?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뭐뭐 한 채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부대 상황 또는 동사동작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전사 with 다음에 명사 떴죠? 그 뒤에 뭐 있어야 돼? 읽어보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 부사, 부사구 총 5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저 문제에서는 현재 분사 쓸지 과분사 쓸지를 묻죠. 이것은 잘 묻지 않습니다. 설사 묻는다 하더라도 다 수거처럼 쓰여. 그래서 그냥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분사 쓸지 과분사 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대 상황 동시 동작이다. 지금 마음을 결심했지? 포기하기로. 오케이? 자, 필기하시겠습니다.
현재 분사 쓸 수도 있고 과거사 쓸 수도 있어. 현재 분사 쓸 수도 있고 과거사 쓸 수도 있는데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이런 데다가 전부 다 손신경 써.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쓸 수는 없고 일단 전치사 의도 다음에 약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면 해서 뭐만 수라고 산다고 받아들여요. 자, 짚어 보시겠습니다. 자, 준동사는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동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잖아. 우리가 개념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막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런데 개념을 정리하고 여러분들 그래머 원투를 잘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석 정석이라든가 구문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장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쌤이 수업 시간에 문제 풀지 않잖아 지금. 문제 풀이를 특강으로 한번 할 텐데 문제를 풀이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는 있잖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저런 것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안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답은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답만 구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해석하는 연습은 계속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설사 점수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클리 테스트에서 보는 문장을 다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사실은 100%야. 잘 몰라 지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이 나게 있잖아. 그래머 원투를 빨리 끝내는 거야 이제. 끝내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봐. 우리 1월달, 2월달 두 달 끝나면 이제 중급반 올라가잖아요. 중급반 올라가서도 계속 반복해야 돼. 언제까지?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말이죠. 반복해야지만 이게 확실하게 내 것이 돼.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래 어휘 공부할 때는 어휘 공부할 때는 단어 보고 뜻 공부하고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 예문을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예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편입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가 명확하게 나한테 가슴속에 딱 와닿았어. 그럴 경우는 굳이 예문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예문 보지 마시고 그냥 단어만 암기하는 거야. 사과 먹고 싶다 할 때 사과 나왔어. 사과가 뭐지? 예문이 필요한데? 그럼 병신이니? 사과는 그냥 사과잖아,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구현되다 라는 말이 나왔어. 구체화되다, 구현되다, 승소하다 뭐 이런 말이 나왔다고 쳐보자. 그 말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문 속에서 본다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대부분은 말이지 보면서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굳이 예문 필요 없어. 그냥 암기하는 거냐. 알겠습니까? 그런데 딱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제 예문을 통해서 보게 돼.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얀 책, 빨간 책, 검정 책 그걸 다 암기를 했어. 그리고 윌스미까지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그럼 모르던 단어를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야. 윌스미까지 공부했다면 실제로 말이죠. 네이티브 스피커들보다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 용어로는. 실제로는 네이티브가 잽도 안 되죠. 네이티브는 20만 개 단어를 알고 있는데 20만 개 영어권 사람들은 말이죠. 20만 개의 단어 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 해봤지만 만 몇 개야. 잽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하지만 시험용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런데 있잖아. 그래 많이 공부를 하고 탁탁탁 알게 됐어. 하우스 칩, 애플 사과 뭐만 안 돼. 애플 잠깐만 애플이 뭐였더라? 애플 잠깐만요. 나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이렇게 아니지. 우리 조금 있으면 쌤이 여러분들한테 과제 내주고 그 테스트를 하거든요. 과제 내주고 테스트할 때는 해석이 제일 많아 나는. 쌤은 해석이 제일 많은데 단어를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 arm 나왔어. arms. 만약에 arm 팔이라고 돼 있잖아 지금.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알아들으면 arm 팔 딱 나와야 돼. 암팔 딱 나와야 되거든. 암팔 나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arm. 빨리 넘어. 잠깐만. 이거 알았었는데 좀 전에 봤었는데 너무 잠깐만요. 막 그래. 이러면은 있잖아. 그건 단어 문제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쓰면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독해하려고 그러는데 맞아. 이게 뭐였더라. 근데 하우스 이게 뭐였더라. 벌써 끝난 거야 이건. 단어를 딱 보자마자 그만 알 수 있어야 되거든. 그만큼 우리가 보자마자 알 만큼 단어를 공부를 했다 치자. 하더라도 독해를 보잖아. 그러면 또 독해 해석이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니? out of the blue. 이게 무슨 뜻이야? out of the blue. 무슨 뜻일까? out of the blue 뜻이 뭘까요? 또는 9 cases out of 10. 무슨 뜻일까? 그러면 9이란 말 몰라? 9잖아 9. 이거 어색하니 혹시? 케이스는 경우 사건. 9 cases out of 10. 10은 10이잖아. 맞습니다. 10중 8구란 말이죠. out of the blue 이건 무슨 말이니 이거는? 난데없이 갑자기란 말이거든. out of blue는 파란색이잖아. 파란색으로부터. 독해할 때 파란색으로부터. 이 파란색으로부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단어를 다 안다 하더라도 독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 바로 이런 표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단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되니 수거도 해야 돼. 수거도. 우리나라의 표현보다 영어식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국말에 보조사가 있어. 차이보조사. 너는 똑똑하기는 해. 무슨 말이야? 너는 똑똑하긴 해. 또는 너는 이쁘긴 해. 이쁘긴 하다는 것은 느낌이 어떠니?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꽝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우리는 차이보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감정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I 다음에 I love you 할 때 I는 love you를 해.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렇지? 조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없기 때문에 전달할 때 어때?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표현들이 있어. 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수어나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얀째, 빨간째, 검정째 언제까지 암기해야 되니? 목표는 6월 말까지야. 알겠습니까? 6월 말까지 암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야. 쌤 저는 그때까지 도저히 못 암기하면 제가 탑3 못 가나요? 갈 수 있어.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공부하면 당연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표 설정을 우리가 6월 말까지 하자는 것이지.
보통 편입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말이죠. 10월달, 11월달에 가더라도 그걸 못 끝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2월 말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걸 하고 계속 그것을 뭐니?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 그거를. 하얀 책 빨간 점수를 계속 반복할 거 아니냐? 반복하면서 우리는 또 뭘 시작해야 돼? 수거를 시작해야 돼. 수거를. 알겠지? 그래서 단어와 표현과 수거를 알면 무서울 게 없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영어가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은 영어라는 것이 정말 죽여버리고 싶겠지만 시간 지나서 내가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고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알게 되면 구조 파악이 되는 거거든. 거기에 단어와 수어를 알게 되면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 그제서 비로소 이제 영어가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